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영상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렇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이렇게 모든 일을 다 기어이 시행착오를 겪어봐야만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학벌이 길지 않고요, 고졸하고 나와서 바로 사회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그 이후로 뭐 어떤 학습을 많이 한다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고, 어떤 뭐 좋은 책들을 많이 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주식하고 코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냐면, 제 성향이 워낙 도박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다가선다기보다 거의 도박하는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다가서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을 받고, 또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든지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좀 더 큰 판으로 들어가고 선물 옵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들이 이건 결과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려서, 저는 지금 주식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하고 있고, 또 굉장히 폭락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왜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냐면, 이게 돈을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보면은 뭐 코인으로 뭐 몇십억을 벌었네, 뭘 해서 몇십억을 벌었네, 이런들 영상들도 되게 많고, 그렇게 실제로 주변에서 뭐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번 돈이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좀 주제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돈이, 그게 갑자기 벌어들인 돈이 절대적으로 그 인생을 안정적으로 편하고 윤택하게 갈 수 있는 길로 유지하지 않아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게 되고, 돈을 쉽게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쉽게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쉽게 나간다라고 하는 옛날 사람들의 말이 진짜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굉장히 그런 투자를 적용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또 답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지금 봐보세요. 만약에 오늘 기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코인이나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모든 주식이나 코인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안 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안 된 사람이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마이너스가 돼서 이거를 언제 이게 회복될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주식에 가 있고 코인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다른 일들이 없이 이렇게 더 몰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이유가, 이게 근심 걱정이 있으면 다른 일이 안 된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내 삶 자체를 내가 스스로 꼬는 개념이 된다니까요. 그게 예전에 제 영상에서 늘 얘기를 드렸던, 한번 상황이 꼬이게 되면 계속 악순환으로 꼬이게 되는 거고, 한번 상황이 좋으면 계속 선순환으로 꼬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돈을 잃었어요. 주가가 빠졌어요. 코인이 빠졌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집안이 편할 것 같으세요? 안 편하죠. 집에 가면 뭐 집사람이 만약에 뭐 와이프가 뭐 조그만한 얘기만 해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애들한테도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고, 집안이 분위기가 다운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고, 내가 회사를 나가고 내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게 영향이 안 올 것 같으세요? 100%입니다. 100%. 그거를 사람들이 자기는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 쉽게 돈을 벌려고 덤벼들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제 이 이야기하고, 이제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변동성이 빠르잖아요. 사람이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고 생각이 빨리빨리 바뀌는데, 이제 부동산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은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대처할 시간이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그런 게 가능한 종목 중에 투자 종목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 거예요.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주식하고 코인 이거 하는 사람하고 부동산 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뭘로 했냐면 토끼와 거북이로 비교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로 비교해보면 정확히 맞아요. 토끼가 그냥 팍팍팍팍 가니까 무조건 이길 것 같고 수익도 빠를 것 같고 많이 벌 것 같고 인생에서 승자일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느리게 천천히 간 게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한다니까요. 부동산이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해요. 그거는 이미 증명이 됐고 판단이 됐습니다. 판단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투자를 어느 포지션에다 둬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부동산이 낫다는 거죠. 그 부동산에서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부동산을 그냥 투자를 해서 오래 가고 결과적으로는 승리하는, 이기는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부동산 안에서도 코인이나 주식을 했던 사람들처럼 단기에 들어와서 단기에 큰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잡고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단기에 들어와서 뭐 분양권을 사서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나가고 그 돈들이 과연 지켜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돈들이 지켜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번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피를 조금이라도 줬지만 등기치고 오랜 시간을 두고 가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샀던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단기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단기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거의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조금 빠른 투자, 변동성이 많은 투자가 있고, 주식, 부동산은 천천히 대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천천히 갈 수 있는 부동산인데, 그 와중에서도 또 큰 수익을 빨리 받고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정적인 물건을 잡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이기는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그게 부자들의 특징이었어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진짜 부자들은요, 그런 물건들만 샀습니다. 그런 물건들만. 오래 갈 수 있는 물건들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요. 이제 저는 부동산 투자도 좋지만,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일로 벌 수 있는 게 더 크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식이나 코인은 내가 어떻게 그 변수에 그냥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결정하는 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거는 내 의지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 일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거를 신경 쓰지 않고 내 정신이 팔리지 않고 하기에는 부동산이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이 업에 있으면서 정말 투자를 잘하고 부동산으로 배가 됐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자기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해서 가고, 그 다음에 지지 기반이 사업처에서 있고, 이 지지 기반을 사업체에다 두고 부동산 투자를 안정적으로 좋은 것만 해 나가고 등기치고 오랜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 나갔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자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많습니다, 사례도. 그런 사례가. 이런 투자 형태로 여러분들도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지식산업센터 시장도 보면 전부 다 그 단기 투자예요, 단기 투자. 그 지금 분양을 받는 사람이, 그 최초의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 등기까지 끌고 갈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안 많아요, 정말. 등기까지 갈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조급합니다. 돈을 빨리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 물론 이제 시드가 한정이 돼 있고 빨리빨리 돌려야 되고 이런다고 보지만, 이게 투자가 언제까지나 내가 투자하면 나는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말상이에요. 지금 주식이나 코인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돈을 까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대외적인 변수나 다른 걸로 인해서 이렇게 쭉 빠져버렸잖아요.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몇십 프로 빠지는 건 우습게 빠졌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서 과연 내가 들어가서 그 위험한 걸 하고 있는 거가 나은지, 부동산을 안전하게 투자해서 좋은 물건을 끌고 갈 수 있는 물건이 나은 건지, 이 판단들은 본인 스스로 물론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저는 참 이렇게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무식하게 살아왔고 배우지 못해서 살아와서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시행착오는 결국 다 돈으로만 날려야 되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돈이 안 까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돈으로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고 깨달은 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더 추구해서 가는 게 맞다. 절대 인생에서 한 번에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려고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가서 그런 거를 투자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굉장히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다 경험해봐서 느끼고 안 하는 겁니다. 참 이제 지식산업센터 투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투자, 지금도 보면은 안정적으로 뭐 월세를 나오는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40대 후반, 50대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 사람들은 단기에 분양권에 들어가서 프리미엄 받고 빠져야지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큰 수익을 내고